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RP 정보관리사 물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권방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급망 관리 SCM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ERP 물류 정보관리사 자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P 정보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한국생산선본부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정보의 핵심이 되고 있는 ERP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RP 시스템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ERP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문가이며 또한 기업 업무 프로세스에 정통해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일컫고 있습니다. 기업 정보화의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ERP 정보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원들에 대해서 기업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자격시험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ERP 회계, ERP 생산, ERP 물류, ERP 인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각각 영역별로 또 1급과 2급 해서 총 8개 종목의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 있고요. 1급과 2급을 구분하지 않고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한국생산선본부에서 ERP 마스터라는 명칭으로 자격을 부여를 해서 다양한 강사 소개라든지 또는 기업의 시스템에 관련되어진 여러 전문 활동 영역에 추천을 하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ERP 물류정보관리사는 다시 영업관리, 구매관리, 그리고 공급망관리, SCM, 그리고 무역관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학습할 그 공급망관리, SCM 분야는 다시 공급망관리 개요, 운송관리, 재고관리, 창고관리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다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망 관리 개요 분야부터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뜻인데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하다, 서플라이고 체인, 연결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조기업으로부터 만들어진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에 필요한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 그리고 물류 과정, 유통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연결되어지는 연결망들을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첫 번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품, 원자재 이런 실질적인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제조기업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제조기업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이 물류기업을 통해서 유통기업에 전달이 되어지고 유통기업에서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기업을 우리가 가장 상류에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가장 상류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종 소비자가 가장 하류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강물이 흘러가듯이 가장 상류로부터 어떤 물질이 최종 소비자에게 하류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공급망 과정에서는 이런 흐름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런 물질의 반대 방향으로 정보와 자금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로부터의 어떤 수요에 대한 정보가 유통업체, 물류업체, 그리고 제조기업, 그리고 원재료 공급기업까지 역으로 소비자들의 수요에 관련된 정보가 흘러 올라가게 돼 있지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생산을 하게 되고 재고를 축적하고 그리고 유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판매되어지는 그런 매출 대금이 역으로 소비자로부터 유통기업, 물류기업, 완제품 제조기업, 원재료 공급기업으로까지
역으로 또다시 그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두 가지 큰 스트림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급망 관리에서 크게 나타나는 흐름을 물자 흐름, 정보 흐름, 자금 흐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라는 용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크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물류라고 하는 용어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류, physical distribution이죠.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은 어떤 실물의 어떤 분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물질,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들을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포장이라든지 보관, 하역, 또 운송, 그리고 거기 관련되어진 정보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활동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류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물류 활동은 상품의 보관 그리고 상품의 흐름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료 공급자로부터 생산자를 거쳐서 물류와 그리고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이루어지는 그 연결망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망 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급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공급망에 참가하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각 기업들은 각자 자기의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총체적인 그런 공급망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협력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최적화되어진 활동을 이끌어내도록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급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전체의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공급망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최종 소비자의 수요의 변동이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고, 많은 기업들 간의 연결망에서 어떤 전달이라든지 공급 중단이라든지 공급 지연이라든지 전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들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업들끼리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공급망 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관리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품, 상품의 보관과 흐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급망 관리는 전체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영 효율화의 궁극적인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가진 기업들,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다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폭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 폭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관리에 참여하는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연결망에서 최대 경영 효율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활동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협력을 위해서는 각 기능들의 조정 그리고 전략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필요성을 본다면 첫 번째는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최초 공급자로부터 중간에 있는 공급자를 거쳐서 제조기업까지 도달하고 그 제조기업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이 다시 물류기업, 유통기업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많은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단되어지거나
지연되어지거나 이런 불확실성들이 나타날 위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조그마한 정보의 중단이라든지 또는 정보의 전달이 지연이 된다든지 할 때는 각 기업들이 안전하게 어떤 물자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고를 축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재고들이 축적되어지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됐지요. 그리고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지연이 일어나게 되고 불합리한 그러한 활동들이 반복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성들 이런 것들이 모두 기업 활동에는 비용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급망 측면에서 어떤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한쪽에서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급망 관리의 또 다른 필요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또 주요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망 관리에서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다 하는 것이지요.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객들이 물자의 흐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속한 전달 그리고 정확한 전달 또 필요할 때 바로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어지는 것들 그게 관련되어진 여러 소요 시간들 리드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리드타임의 축소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게 될 테고 그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좀 더 축적이 되어지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이 되지요. 그래서 비용이 축소가 되어지고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 지켜진다면은 그 산업 분야에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이 그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서도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관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고의 축적인데요.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채찍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휘입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불휘입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그림을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에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카우보이들이 소떼를 몰고 다니는 카우보이들이 이 소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 채찍을 보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런 채찍을 이 카우보이들이 휘두르게 되면은 간단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채찍이 크게 회전 반경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손잡이 부분에서는 작은 변동이 있지만은 채찍 끝에 가면은 그 변동이 갖는 파장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채찍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급망 관리에서 이 채찍 효과는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원료 공급자, 완제품 생산업자, 그리고 물류 기업, 유통 기업,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서플라이 체인이죠. 공급망인데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어떤 약간의 수요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유통 기업에서는 그런 약간의 소비자들의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를 축적하게 되고요. 그 유통기업들의 재고 축적은 결국은 유통기업의 수요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은 그게 대응하는 물류기업들은 또 유통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재고를 더 많이 축적하게 되고 물류기업의 재고 축적에 따라서 생산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창고에 재고를 두게 되죠. 제조기업들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 공급 기업들은 또한 원재료들을 창고에 굉장히 많이 쌓아두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 최종 소비자로부터의 약간의 수요 변동이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곳곳에 재고들이 과잉 재고로 쌓이게 되는 문제점, 이것이 바로
공급망 관리에서 나타나는 채찍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채찍 효과는 과잉 재고로 해서 모든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찍 효과가 나타내는 문제점들은 첫 번째는 채찍 효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의 수요 변동이 궁극적으로는 그 공급망에 참가하는 많은 기업들한테 수요와 공급의 과대 변동 현상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수요가 늘어나도 금방 재고가 공급망에서 쌓이게 되는 것이고, 수요 변화가 줄어들게 되면 또다시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에서의 수요 공급의 일정한 그런 균일한 그런 활동이 보장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재고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또 수요 변동이 조금만 줄면은 쌓여져 있는 재고를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지가 않지요. 재고 소진에 우선 초점을 두기 때문에 쉽게 또 제품의 결품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제품이 바로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요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망에 참여하는 여러 기업들은 과도한 안전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수요가 갑자기 피크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의 안전 재고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크를 대비한 그러한 안전 재고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공급망 전체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채찍 효과가 나타나는 문제점은, 원인은 첫 번째는 잦은 수요 예측 변경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래서 제조기업들은 제품을 연간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연간 생산 계획에 맞춰서 공급 기업들도 원재료들을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재고를 축적을 하게 되고 또 그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를 예측을 해서 유통 단계, 물류 단계, 제조기업, 원재료 기업, 그리고 원재료 공급 기업의 또 그 전 단계의 원재료 공급 기업들, 이렇게 연결망에서 서로들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요 예측이 자주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연결되어진 모든 기업들의 기업 활동, 기업 계획들, 활동 계획들이 모두 다 변경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잦은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를 축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치 주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주를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재고 관리 비용에 대해서 발주 비용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이 있었고, 그리고 재고 부족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업 관리나 구매 관리를 학습할 때 같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비용이지요. 발주를 할 때마다 발생되어지는 정해진 비용이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발주 횟수를 줄이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발주 비용을 줄이는 기본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생산을 해서 그런 발주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재고 관리를 하는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주문하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양보다는 재고로 축적이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격 변동도 채찍 효과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자주 변동이 되어지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낮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져 있을 때 향후 필요한 그런 재료라든지 원재료들을 미리 사서 축적을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런 재고가 축적되어지는 그런 오히려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나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도 갈수록 할인 행사라든지 이런 특별성 판매 이벤트에 따라서도 또 재고가 축적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할인 판매라든지 판매 이벤트들은 결국은 공급망 관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판매 전략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리드타임 증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드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리드타임과 주문 리드타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주문 리드타임은 최종 소비자나 또는 중간 소비자 단계에서 필요한 품목을 주문을 했을 때, 발주했을 때 그 발주되어진 내용이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우리가 그거를 발주 리드타임, 주문 리드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 리드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문이 들어왔을 때 완제품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또는 공정을 셋업을 시킨다든지 필요한 근로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원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한 생산 리드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드타임이 증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리드타임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문했던 물건이 언제 도착하는지 당장 필요한 시기에 도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축적하게 되는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과도한 발주라고 하는 부분이 또 채찍 효과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발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급 시기라든지 공급량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고객들의 주문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서 발주를 했더니 생산기업이라든지 또는 물류기업이나 유통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재고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만큼 공급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은 주문하는 중간 소비자나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발주를 해야지만 그게 비례해서 필요한 만큼 도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발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또 재고가 축적되어지는, 불필요한 재고가 축적되어지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채찍 효과의 대표적인 원인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찍 효과의 문제점들과 원인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대처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최종 고객들 또는 중간 소비자들의 그 수요 정보를 중앙에서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그 중앙에서 집중하는 정보들을 전체 그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다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의 수요가 얼만큼 변동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발주한 그 주문량이 언제 얼마만큼 도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과도한 발주를 하게 되고 많은 안전재고를 갖게 되고 과잉 재고를 쌓아놓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들, 최종 소비자들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수요 정보를 집중시켜서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가격이 갑자기 변동폭이 높게 변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그래서 과잉 재고라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격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감으로 해서 전체 공급망이 모두 다 최대의 경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급망 관리를 할 때 공급망에 그 정의를 말씀드릴 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어떤
최적의 경제 성과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업에, 특히나 유통기업에서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갑자기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재고들이 수요의 변동이 말단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상류로 올라갈수록 불필요한 과잉 재고가 축적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공급망 전체의 어떤 이익보다는 유통기업 특정 말단에 있는 이익이 부각되어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체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략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안정적인 가격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처 방안으로 표현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과 공급자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 입장에서도 수요자들의 변동이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유통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종 말단에서의 어떤 소비자들의 수요 변동을 모두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중간 소비자라든지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도 완제품이 언제 생산이 되어질 수 있을지, 언제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 얼마만큼 공급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은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완제품 재고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필요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실시간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리드 타임이라든지 또는 정보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아울러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공급망 전체 재고 관리를 위해서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여러 기업들 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서로 협력해서 우리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끼리 모두 다 최대 경제적인 성과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것이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탈피해서 공동의 어떤 파트너십의 목적을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채찍 효과의 가장 커다란 대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찍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급망 관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공급망 관리에서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프로세스, 어떤 업무들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망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이 원재료 공급업자로부터 완제품 생산업자, 물류업자, 그리고 유통업자, 최종 소비자까지의 연결망이라고 한다면은 프로세스는 이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공급망 프로세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은 완제품을 최종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요구하는 장소에, 요구하는 만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가 공급망 프로세스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망 프로세스를 우리가 공급망 관리에서 다루는 이유는 결국은 이러한 공급망 프로세스를 통합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공급망 프로세스를 통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재료 공급기업, 제조기업, 물류기업, 유통기업의 활동들이 서로 다 다른 목적과 다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들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모두 다 통합시켜서 공동의 목적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어폐가 있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인 그 통합 노력이 훨씬 더 각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급망 프로세스의 통합의 필요성이 과거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은 경쟁 기업을 이기고 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최적 전략을 고민을 했다면은 최근에 글로벌 환경에 와서는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단순하게 어떤 개별 기업 간의 경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글로벌 환경에서는 어떤 제조기업이 원재료를 공급받는데 그 제조기업이 속한 지역 또는 국가에 속한 그런 기업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환경에서 전 세계로부터 원재료를 공급을 받지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유통시키는 것도 최종 소비자들이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환경 전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기업들 간의 협력이 없이는 최종 소비자한테 제품이 전달되어지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각자 자기들이 속한 지역에서의 어떤 경쟁에 몰두하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객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최근에 와서는 기술이 발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기업들 간의 어떤 제품 기능이나 또는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빨리 전달하고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제품의 큰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공급망과 공급망의 경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급망에 포함되어져 있는 참가하는 기업들의 모든 활동들을 하나의 기업처럼 통합해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공급망 프로세스의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의 의미를 보면은 공동이익을 위한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이익을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하나의 기업에서는 우리가 ERP를 학습할 때 살펴보았다시피 ERP는 기업 내부에서 운영되어지는 정보 시스템이죠. 하지만 기업 내부에도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산부서가 있고 구매부서, 영업부서, 회계부서, 인사관리부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속한 다양한 부서들에서 발생되어지는 정보들을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ERP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공급망에서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정보도 통합해서 마치 ERP의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공급망 내에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도록 하자. 즉 동기화하자. 모든 정보들이 발생되어지면은 그것이 다른 기업한테도 바로 전달이 되어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바로 공급망 프로세스의 통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업들의 활동의 목적, 기업들이 추구하는 바가 원재료 공급기업, 제조기업, 유통 물류기업들까지 모두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실시간 정보를 공유를 하고 고도로 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세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지면 비로소 공급망 프로세스가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맞춰진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공급망 관리를 위한 공급망 프로세스를 통합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하나의 이제 중심되어지는 공급망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기업, 즉 우리 기업이다라고 본다면 우리 기업이 유통기업일 수도 있고 물류기업일 수도 있고 또는 완제품 제조기업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1차 협력업체로서 중요 부품들을 공급하는 중요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중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 중요 부품에 들어가는 또 다른 원재료나 부품들을 또 앞에 있는 그런 공급기업으로부터 조달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단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기업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공동 목적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조직의 문화들도 서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내가 공급망에 참여를 해서 그 공급망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보상 시스템을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도 통합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각 기업들이 정보를 공유를 한다라고 합니다만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공유, 의사소통 이런 창구라든지 또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공급망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환경에서는 공급망과 공급망의 경쟁이 결국은 그 공급망의 전체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공급망 프로세스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급한 문제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요소는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용과 시간, 품질, 유연성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과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공급망과 공급망의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쪽 공급망이 다른 쪽 공급망보다 좀 더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이쪽 공급망에서 공급되어지는 어떤 그 완제품들이 다른 공급망의 유사 완제품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급이 되어질 수가 있다.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소비자들은 이쪽 공급망에서 공급되어지는 물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예는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이라든지 대형 할인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쉽게 여러분들도 스스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형 슈퍼마켓에 가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어떤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염두에 둔 아이스크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형 할인 매장에 가면은 수없이 다양한 아이스크림들이 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가격도 보게 될 테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맛, 유사한 맛에 유사한 포장이고 유사한 용량인데 어떻게 이쪽이 더 싸지? 그럼 더 싼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으시겠죠. 바로 그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 또 비효율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한쪽은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한쪽은 보다 싸게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급망에서의 비용 경쟁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할 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필요한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공급망에서의 시간 경쟁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질인데요.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소비자나 또는 최종 소비자, 여기서 중간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되어지기까지의 중간에 있는 여러 유통 단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류기업 또는 대형 도매상 또는 중형 도매상 또는 소매상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중간 소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중간 소비자나 또는 최종 소비자들이 공급망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가 바로 품질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망에서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정확한 전달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발주한 만큼, 우리가 주문한 만큼의 그런 주문량들이 정확하게 정시에 정확한 양으로 정확한 장소로 배송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품질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안정적인 전달 체계 또 중단이라든지 지연이 없는 그런 안정적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고객들이 느끼는 공급망의 품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급망의 어떤 변화에 얼만큼
빠르게 대응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유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 최종 소비자 또는 중간 소비자들의 수요는 끊임없이 변동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변동하는 수요에 얼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가 있느냐, 즉 요구하는 양만큼을 공급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유연성의 첫 번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물건, 요구한 주문량들을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고요. 생산 계획이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재료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계획이나 또는 원재료 확보, 조달 과정들이 그러한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들 또는 대처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유연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연성이 공급망에서의 중요한 경쟁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공급망 구조 내에서도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네트워크의 연결 흐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이 나왔다든지 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갑자기 그 내용이 달라졌다든지 빠른 배송을 원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기존의 공급망의 네트워크 구조들이 바뀌어지거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역할, 기능 이것들이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급망 내에서의 혼란이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최종 소비자들한테 전달되어지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또 구조적인 변화에 얼만큼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 또 역시 유연성을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통합할 때 앞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부족하고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수단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급망 관리에 사용되어지는 정보 시스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공급망 관리라는 용어가 없이 물류 관리라는 용어로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관련되어진 정보 시스템부터 계속 오늘날의 SCM 정보 시스템까지 이 기능과 또는 성능이 변화가 일어서 개선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망 전체, 서플라이 체인이죠. 공급망 전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가 바로 공급망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망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급망에 참여하는 각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특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공급망 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고 관리 시스템인데요. WMS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또는 중간 유통 단계에서 제품들을 창고에 저장을 할 때, 보관을 할 때 주로 사람의 노동력으로 보관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 높이를 높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고를 자동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자동적으로 입고시키고 창고의 재고들을 자동적으로 입고시키고 관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찾아서 피킹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자동화되어져 있죠. 이런 자동화되어진 창고를 운영하는 시스템, 정보 시스템, 우리가 그것을 창고 관리 시스템이다, WMS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고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주문을 받은 물건들을 거대한 창고로부터 어느 곳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지를 찾아서
피킹하고 그리고 입출고 업무들을 대행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재고 관리, 적정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화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자동 창고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창고에 저장되어져 있는, 보관되어져 있는 품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문 내용을 쉽게 찾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그 해당 품목이 결품이 있었는데도 미리 주문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자동 창고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잘못 출고가 된다든지, 오출고죠, 또는 미출고, 주문을 받았는데 출고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 재고를 축적할 수 있는 안전재고 양을 정확하게 보다 더 낮추어서 운영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소비자 대응인데, 우리가 ECR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식료품 업계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대형 할인 매장들이 굉장히 많지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형 할인 매장을 갔는데, 거기에는 매장 안에 그 유사한 품목들이 같은 카테고리로 해서 같은 공간에 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 해당하는 물건이 결품이 되어서 없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은 그 물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대체 가능한 다른 그 제조사의 그 제품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결품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제품의 결품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 진열장에 제품을 진열하지 못해서 판매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언제 그 물건을 몇 개나 사갔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매장 내 진열장에 제품이 다 팔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재고들을 그때 적절하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창고 안에 또 재고가 몇 개가 남았는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결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장에서 판매 창고에서 얼마만큼의 물건이 팔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거를 재고 관리로 연결시켜주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물류기업과 유통기업에 일방적으로 그 제품들을 보내서 소비자들이 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얼만큼 물건을 구매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그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재고를 쌓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양만큼을 밀어내는 방법, 푸시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ECR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얼마만큼의 물건을 구매했는지를 현장에서 파악해서 그거를 역으로 제조기업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CR 시스템은 공급망을 푸시 시스템에서 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속 대응 시스템이 있습니다. QR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속 대응 시스템은 미국의 의류업계에서 시작되어진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류라고 하는 것은 유행을 타게 되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옷을 구매를 할 때 유행에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유행에 떨어져도 그 옷을 구매하지 않게 되고요.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되면은 또한 그 새로운 상품으로 금방 관심이 돌아가게 되지요. 의류를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디자인이 소비자들한테 선택이 되어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유형의 패턴의 그런 신제품들을 시범적으로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디자인이라든지 패턴이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돼서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은 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물건을 빠르게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판매 시기를 놓치기가 쉽지요. 그리고 경쟁 기업들이 금방 저런 패턴이나 디자인이 어떤 기업에서 출시됐는데 인기가 있네 하면 금방 카피를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짧은 시간 내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신속 대응 시스템이 요구하는 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의 주요 유형 중에서 신속 대응 시스템, QR 시스템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